네, 반갑습니다. 평일 저녁 합격의 실전 모의고사.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뭘 얻으려고? 얻을 거 없습니다. 얻을 거 없어요. 자, 보시죠. 자, 이제 8월부터 하셔야 되는 거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교재로 승부 보셔야 돼요. 자기의 손때 묻은 거, 자기의 손때가 묻은 교재, 그리고 학원별 자료 수집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죠? 뭐 어디 학원 뭐 자료 공유해요. 아무 부질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감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자, 법령집과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합격생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법령 따윈 안 본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전범위를 다 해야 하나요? 전범위를 다 해야 되나요? 전업 수험생님들은 다 하세요. 저는 전업 수험생과는 거의 수험 상담을 안 합니다. 근데 초시의 직장 병행, 동차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전범위 다 다루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초시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후기를 보니까요, 초시 동차에 직장 병행하면서 전범위를 다 훑고 갔대요. 눈물의 후기죠. 제가 공무원 합격했을 때도 그 수많은 눈물의 후기를 봤어. 근데 합격자들은 실제로 영화 보고 연애할 거 다 하고 운동할 거 다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거 마찬가지죠. 주제가 400개가 넘죠. 그거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초시분들? 없어. 냉정하게 못해요. 선택과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죠? 전업도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수석하겠다. 그럼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시간이 부족한데 답안 작성 시 목차를 먼저 잡고 시작할까요? 제 모의고사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제 모의고사 어땠어요? 좀 시간이 좀 압박감이 컸나요? 쓸만했어요? 괜찮았어? 솔직히 쓸만했어요? 그럼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출보다 더 많이 냈거든요. 일부러. 일단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 시 목차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속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카페 검색하고 러서치 다 하잖아요. 또 요즘에 저한테 3번이나 이 수험 상담이 또 왔거든요. 메일로도 오고 그 질문 게시판도 오고. 그분들이 공통점 뭐냐? 선생님, 현추는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버가 돼서 못 썼어요. 내가 우려했던 게 그거죠. 그럼 그분들은 목차를 먼저 안 잡아서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아는 거 다 쓰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는 거 다 쓰려고 그래서 그래. 제가 기본 이론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다고 다 쓰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 다른 문제, 그리고 실무법 그 사이즈 판단을 해서 야, 여기서 끊어야겠다. 이거 더 쓰고 싶은데, 아니면 축약을 하든가. 그런 정도의 스킬이 안 올라왔다. 그럼 버려야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핵심만 써. 수수료 감면할 수 있음. 뭐 이렇게라도 그냥 우겨 넣지. 이거 다 일일이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 오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이 쉽냐? 근데 제가 못 도와드려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속도와 필속 다 감안해서 야, 난 안 되겠다. 그럼 얘는 덜어내자. 이 판단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 드립다 다 쓰다가는요, 밀려요. 옛날에 유명한 후기가 있었어요. 민법에서 너무 자신 있는 게 나왔대. 계산해보니까 25분 걸린 거야. 신나게 그냥 몰입해서 쓴 거예요.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제당 1분씩만 오버돼도 어떻게 되죠? 5분이죠? 그다음 실무법에서 한두 개 하면 7, 8분 날아가면 마지막에 뭐 실무법이든 뭐든 어떡합니까? 한 문제가 빵꾸 날 가능성이 높아. 계속 밀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자기가 모르지,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해. 그래서 어떻게 했죠? 8월 말까지는 이 주제에서 우선적으로 쓸 거라고 내가 컨택을 하고 아니면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그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거 애매해. 그냥 지우고 가. 그냥 아예 난 이렇게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뭐 알아서 다 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문제를 봤죠? 자, 우리 문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서를 발신할 때 발신 명의와 발신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셔. 뭐 쓰라는 거지? 문서의 발신 쓰라는 거죠? 그럼 문서의 발신 볼륨 큰 거 아시죠?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시간 사이즈가 좀 나오고 시간이 될 것 같으면 뭐 써줄 만큼 써주는데 안 되면 중간에 빼라 그랬죠? 특히 문서의 발신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뺄 거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죠? 쉬운 거 선택해요. 쉬운 거. 입에 잘 붙는 거, 그런 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시죠. 문서와 시행과 관련하여입니다. 관련하여.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서의 시행을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문제 해설 안 해요? 저는요, 문제 해설보다 이게 실제로 복습 위주로 갈 겁니다. 이제 제 목표가 전범위 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쓰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외워서 못 쓰는 거지. 쓰는 연습 안 해서 못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게 중요합니다. 자, 문서의 시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별 요약집에서 몇 페이지인지 자, 피세요. 여러분들. 이번 8월 모의고사 때는 제가 기본 때부터 터치 안 한 것까지 이제 잡아갈 겁니다. 진짜 1점짜리, 2점짜리 얘네까지 다 끄집어 갈 거예요. 네? 아셨죠? 자, 문서의 시행 보자. 문서의 시행 천천히. 경찰관들이 어때요? 요즘에 너무 배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좀 해라 라고 누가? 경찰청장님이. 네? 경찰청장님이 경찰관들 무조건 벨트 위에 살 나오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 다이어트 하라고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씩 의무적으로 하래. 그러면 이거 누구의 의사결정? 경찰청장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경찰 직원들한테 알려야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문서를 발신하지. 그러니까 결국엔 시행은 뭐예요? 문서의 발신은 뭐야? 시행하려고. 그리고 또 있죠? 관인을 날인하고 서명을 하죠. 왜? 도장 찍는 이유가 뭐야? 시행하려고. 얘네 세트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발신이랑 날인 서명에서 분량 빵꾸 나면 문서에 시행해서 데리고 와야 돼. 개념을 데리고 오는 거야.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발신을 하죠. 문서를 발신을 해. 시행하려고. 근데 발신하는 거 말고도 발신과 똑같은 게 있다 그랬죠? 뭐죠?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업무관리 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에 딱 접속을 했어. 아침에. 그러면 띠릭 합격의 법학원에 접속하면 뭐 뜨죠? 그것처럼 니네 오늘 다이어트 이제부터 팔굽혀펴기 몇 개 해야 되라고 딱 홈페이지 게시와 업무관리 시스템상 게시판에 딱 뜨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게시가 되겠죠? 그러네. 그러면 이 시행문을 어떻게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서 작성해야지. 작성. 그 다음에 관인 찍어야지. 아니면 서명을 하든가. 그리고 발신해야지. 뭐라고? 문서 작성하고 도장 찍고 보낸다. 이게 시행 절차죠. 그쵸? 개념은 뭐야?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시하는 게 그게 개념이고. 그렇구나. 근데
개념 설명 다 했네요. 자, 문서의 시행 보시죠. 문서 시행의 개념, 내부적으로 성립한 기관의 의사 어떻게 했죠?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서에서 효력 발생이라는 건 뭐죠? 다이어트 하라고 했지, 이래라 저래라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운동해서 뱃살 빼야 돼. 그게 효력 발생이죠. 절차 했네요. 절차는 시행문의 작성, 그리고 관인, 날인 또는 서명. 잠깐만, 이게 흔들려. 네. 관인 또는 날인, 서명, 그리고 발신. 했죠. 선생님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문서 시행의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문의 작성할 때 선생님 이거 기한문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네. 돼요. 그냥 문서의 작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시행문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까지 할 거야. 질문사항까지 모듈을 싹 다 끌고 갈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해설 강의는 그냥 아까 같이 하는 걸로 퉁치겠습니다. 복습하면서. 따로 빼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렇죠? 그리고 문서 시행의 방법, 발신,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나머지 그냥 등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 처리하세요. 이거 하나 더 넣는다고 여러분들 뭐 점수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등 처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에는 8월, 9월 때는 이런 것까지 탁탁 건들 거예요. 지울 거 빨리 지워버리고. 자, 시행문의 작성. 자, 어떡하죠? 우리 뭐만 쓰면 돼? 우리 여기서 뭐만 쓰면 돼? 시행문 작성? 결제가 끝났으면 걔가 거기다 도장 찍으면 돼. 결제가 끝났으면 거기다 관인 찍으면 돼. 그 앞에 뭐만 쓰면 시행문이 별도로 없어. 기한문이 시행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지. 시행문의 형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한문에 도장 찍고 서명하면, 결제받으면 그게 시행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써두면, 이렇게만 가볍게 가란 말이죠. 네. 여기서 결제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할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기한문과 시행문이 하나의 통합에 따라 나 같으면 안 써. 나 같으면 안 써. 별도의 시행문 없어요. 그렇죠? 결제가 끝난 기한문에 도장, 관인 찍고, 그리고 관인 찍으면 그게 시행문이야. 여기다가 아까 경찰청장님 관인 찍는 순간 그때부터 그냥 발신하면 끝이야.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이다, 있죠? 그럼 당연히 생각해.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뭐라 했죠? 공무원은 수십만 명의 공무원에게 내 문서를 보낼 수 있어. 대신 일일이 지정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하면 돼? 내가 관악구청에다가 보냈어. 그럼 뭐야? 그 관악구청에 던져놓으면 어차피 관악구청 직원들이 문서과에서 배부해서 필요한 애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야? 수신자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전체로 지정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합격의 법학원 직원들한테 메일 보내, 사과 박스를 선물로 보내. 필요 없어. 개인 한 명 지정할 필요 없어. 합격의 법학원에다 그냥 보내면 알아서 전달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에 표시하면 됩니다. 자, 수신자를 전체로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필요할 때는 수신자별로 작성한다. 난 이렇게 안 하지. 굳이 안 해야 돼요. 전체를 함께 표시하죠. 다만 개인 보호상 개별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줄줄이 막 질질 끌고 있냐고. 그쵸? 그쵸? 개별 작성 시행도 가능하다, 아니면 수신자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탁탁 끊어주면 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줄줄줄 다 쓰는 거야. 왜냐?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네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필요한 키워드를 얼마나 빨리 넣냐가 중요해. 얼마나 빨리 키워드를 넣느냐만 그 싸움이고, 실제로 내가 오늘 후기 봤는데 와, 그분은 딱 내용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썼냐? 정말 못 썼더라고요. 시험은 내용을 보니까 형식도 다 무시하고 그냥 썼대. 합격했대. 자기도 이제 아는 거죠. 뭐죠?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다.
형식, 구색 맞출 필요 없어. 목차 떠오르지 않으면 버려. 내가 아는 내용과 키워드 밀어 넣으면 장땡이고, 막상 여러분이 저처럼 채점 해보시잖아요.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근데 점수는 나와. 왜?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나온다고. 개발 세발 해도 키워드 집어넣으면 점수를 줘요. 물론 출제 채점위원이 그날 아침에 주식이 떨어졌어. 열받았어. 근데 누군가는 요렇게 다 갈무리해서 쓰고 누구는 그냥 썼어. 법 제목을. 그건 모르겠어,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가급적 남들 하는 건 하세요. 남들 하는 건 하세요. 우리 끝하고 이하 여백 하잖아요. 안 해도 돼. 근데 남들 다 하니까 그날 채점위원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너는 왜 안 해? 그렇죠? 보수적으로 가세요. 자, 시행문 준용. 시행문을 준용한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뭐죠? 게시와 게시죠, 게시. 홈페이지 게시와 업무 관리 시스템 게시, 전자문서 시스템 안 해도 돼. 그냥 업무 관리 시스템 상 게시판이라고 그냥 추격해도 됩니다. 뭘 굳이 쓰고 있어. 그럼 거기다 게시하는데, 당연히 대빵이 누구야? 대빵. 이번에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이 이번에는 운동을 해서 뱃살을 못 뺄 것 같아서 식당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뭐 하죠? 얘기했죠? 각 경찰서, 그때는 다른 기관이 경찰서, 군의 식당에 있는 모든 영양사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식단 나트륨 30% 제한시켜버린다 라고 경찰청장이 딱 공지가 떴어. 니네 이제 싱거운 거 먹어라 라고 아침에 업무관리시스템 딱 여니까 딱 떴어. 이제는 식당까지 관리를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각 소속기관이랑 소속 공무원들에게 니네 식단 나트륨 30% 제한한다? 이제 싱거운 거 먹어. 이거 굳이 문서 발신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거나 팝업창 딱 뜨는 거야. 니네 이제 싱거운 거 먹어라.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각 소속기관, 경찰 이하 기관에 있는 식당 영양사들은 어떻게 하죠? 제한하겠죠? 30%? 이게 시행이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경찰관들 싱거운 거 먹어야겠죠? 싫어도 이게 시행이야. 그렇죠? 자, 이런 애들은 발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게시한다. 홈페이지랑 업무관리 시스템상 게시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되게 사소한 애들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단무지 작업공통일. 그렇죠? 단순한 업무 지시 또는 단순한 업무 관련 지시, 단순 업무 절차 지시 그냥 다 똑같아. 그리고 자료 요구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 연락. 그렇죠? 그리고 공지, 통보, 일일, 명령. 얘네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문서 시행과 그리고요 날인 서명과 발신에 다 등장하니까 한 번에 외워두면 다 갖다 써먹었단 말이야. 단무지 작업공통, 단순 업무 지시와 자료 요구, 업무 연락, 공지, 통보, 일일 명령. 아까 나트륨 제한한다 그랬지? 공지 아니면 통보겠죠? 그쵸? 통보겠지. 니네 일방적으로 먹어라. 싱거운 거 먹어라. 통보. 얘네들은 뭐다? 굳이 발신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전자 게시판 띄워놓으면 그게 시행된 거다. 그렇죠? 자, 관보 게재. 관보도 이것도 똑같죠. 관보 게재. 얘네는 뭐 문서 발신 필요가 없는 거야. 법령이 공포됐어요. 관보에 실렸어요. 법령이 시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훈령, 지시사항 이거 당연히 뭐죠? 시행이 되겠죠. 그죠? 대통령과 총리인데 각급 기관 인사 발령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문서 발신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 차관으로 가. 안 갈 거야? 나 문서 발신 못 받았는데? 아니죠. 관보 또 쓰면 월요일 날 짐 챙겨서 가야지.
그럼 이분들은 뭐죠? 높은 분들이지. 그쵸? 나 같은 주무관들은 아니겠지. 자, 건보게재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뭐랬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인사 발령하면 공포스럽다 그랬죠? 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인사 발령하면 공포스러워.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의 시행입니다. 자, 21년 9회 기출이었죠? 그쵸? 그럼 쭉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제 뒤에 이제 날인 서명을 할 거고 발신을 할 거야. 거기서 일단 시행의 의의와 작성 준용 얘네들은 잡아 갖고 계세요. 왜? 시행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뒤에 있는 날인 또는 서명에서 분량이 안 나오면 걷다가 땜질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실제 관인의 날인 또는 서명인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의 생략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 실제로. 그럼 그랬죠. 우리 했었죠. 수업 시간에. 2번 목차죠. 20점짜리인데 이걸로 비빌 수 있냐고.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제 17 아무리 뜯어보고 그래도 어떻게 해?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의 생략? 꼭지가 2개밖에 없어. 이걸 시험장에서 어떻게 20점을 비비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험은 뭐다? 아카데믹 컬 같은 따위는 없고 무조건 테크니컬한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도 어떡하지 하다가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두 꼭지 갖고 어떻게 20점 비비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시행과 관련했다 그랬죠? 관인, 날인, 서명 왜 한다 그랬어? 시행문은 관인 찍고 발신한다 그랬잖아.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과정 관련 있단 말이야. 그 앞에 시행문에서 땡겨 와야죠. 조금 땡겨 와야지. 의의 땡겨 와. 그쵸? 그리고 첫 번째 목차 발라줘야지. 똑같이. 지금 첫 번째 관인 또는 날인 서명하는 문서 얘네도 그냥 넣어줘야지. 그쵸? 그리고 얘까지 들어와. 세 번째 목차는 안 쓰지. 쓰실 분은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빌려오던가 아니면 문서의 시행의 의, 작성, 준용까지 써주고 다시 1번, 2번 들어와도 되고. 이런 짬바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진짜야. 이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쵸? 자, 이제 똑같이 묶어서 가요. 그래서 이게 묶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번 8월 모의고사의 강의의 특징은 뭐냐? 개연성 있는, 연계성 있는 주제를 이제 블록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더 선명해져. 아프세요? 어디? 어떻게? 자, 관인, 날인 또는 서명. 이거는 우리 그냥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 지금 속도가요. 초시생들, 그쵸? 기본 이론 강의 들어와도 될 정도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고 있어요. 대신 해설 강의의 시간을 할애를 안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 자, 국세청장 얘 누구야? 행정기관장 짱 관인 찍어야죠. 그죠? 공정거래위원회 관인 찍어야죠. 이게 다야. 뭐죠? 네. 행정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신한 문서에는 관인을 찍는다. 끝이죠? 네. 이거 보면 돼. 합의제기관 관인을 찍는데요. 합의제기관이 뭔가요? 지금 이거 물어보면 안 돼. 그죠? 합의제기관. 그쵸? 자, 그리고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여기서 그죠? 얘는 근데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관인 대신 뭐 할 수 있어? 서명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돼. 딱 보고 행정기관장, 합의제기관, 관인 찍어야 되는데 장은 관인을 안 하고 서명할 수 있구나. 이 얘기죠. 그렇죠? 자, 보조기관, 보좌기관. 우리 보조기관, 보좌기관 다시
보조기관, 보좌기관, 사무관리나 나왔다. 그러면 행정학처럼 뭐야? 개성기관, 참모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각 부서 또는 각 부서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행정기관 내 각 부서 간 발신하는 문서 발신 명의는 뭐죠? 그 보조기관에 서명을 한다는 거죠. 서명. 그렇죠? 그럼 서명을 한다는데 여기서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뭐죠? 그 부서장,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서명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조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조문, 발신명의 표시 마지막 글자 위, 발신명의 마지막 글자 위, 그쵸? 마지막 글자 위, 거기. 야, 이런 것도 조문이야, 진짜. 그죠? 그러면 쉽겠네. 요것만 보면 다 끝났네요. 행정기관장, 합의제 기관, 관인 찍는데 장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기관, 보좌기관은 누가 하지? 서명을 그 보조기관, 보좌기관이 서명하는 거야. 되게 쉽죠. 각 부서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관인 또는 날인 서명의 생략.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의 생략. 이 뜻은 뭐죠? 이 뜻은 뜻이 뭐야?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 표시를 안 해주는 거고, 생략을 할 수 있는데 표시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누면 되지. 그렇죠? 그럼 관인 또는 날인 생략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관인 생략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으로 돼 있어요. 생략 표시. 알 거 없습니다. 알 거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생략을 해. 근데 표시 안 하는 게 있어. 뭘까요? 관보, 신문, 이 기재되는 내용. 그거는 뭐야? 굳이 생략 표시할 필요 없어요. 관보 신문에 실리는 문서는 생략할 수 있는데 별도의 표시는 안 하고. 그렇죠? 자, 나왔어.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일일 명령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 문서나 자료 요구, 업무 연락, 통보 등의 문서 관인 생략 표시를 하고 관인, 날인 또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어떻게 하랬죠? 그냥 단무지 자업 공통일이지. 단무지 자업 공통일. 근데 하나 빠졌어. 공이 없어. 넣어도 상관없어. 똑같아요. 단무지 자업 공통일은 뭡니까? 서명에 생략 표시하고 생략한다.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때 생략 표시해 준다. 단무지 자업 공통일인 경우, 그 문서의 경우에는 끝났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 처리 지시, 단순 업무 관련 지시, 단순 업무 지시 이래도 돼. 그리고 자료 요구, 그리고 업무 연락, 공지, 통보, 일일 명령 등은 관인 또는 서명에 생략 표시를 하고, 그리고 똑같죠. 생략 표시를 하고 생략할 수 있다. 동호방법 안 해도 됩니다. 동호방법 하지 마세요. 굳이 그냥 넘어가세요. 그 얘기구나. 자, 관인의 인형을 인쇄해야 되는 사용하는 문서. 전 안 해요. 전 안 합니다. 이 분량 어디서 따온다고? 시행에서 조금 따줘.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뭐죠? 옛날 이야기죠. 쌍팔년도. 다수에게 발신 교부하는데 관인을 그거를 잘라서 여러 개 은세한대요. 없어요. 어느 미친 기관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출제자가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딱 건드렸는데 날인 또는 서명의 생략을 건드렸잖아요. 왜 얘는 딱 물어봤을까? 우리 이런 것까지 하죠. 왜 이런 것만 물어봤을까? 문서는 관인을 찍냐 안 찍냐에 따라 뭐죠? 그게 효력 있는 문서냐 아닌 문서냐, 버려도 되는 거냐, 시행문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출제위원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엿먹어라 그리고 여기 딱 이 부분만 체크했을까요? 아니지. 그렇죠? 문서가 효력이 있냐 없냐, 관인이 찍혔냐 안 찍혔냐는 민원인 그리고
행정사분들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공문서 딱 받았는데 오잉? 관인이 없어. 그럼 뭐야? 그냥 버려도 되는 거지. 그쵸? 아무 효력이 없는 거라니까? 그쵸? 누가 이런 거 따진다? 선생님, 그게 취소사유인가요? 그냥 행정법 하세요. 그쵸? 자, 관인의 인형을 인사에 사용하는 문서 자체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것도 팀이에요. 쏠쏠한. 누군가 이걸 열심히 외우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시행해서 조금 따온다. 분량 채운다. 자, 그렇게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서 시행과 관련하여, 이제 시행과 관련하다는 기출에서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행과 관련하여라고. 이유를 알겠죠? 시행과 관련하여. 발신. 이제 끝났어. 문제 읽을 필요 없이 발신이죠. 발신. 자, 문서를 발신한다. 그럼 주제 18번이죠. 그쵸? 주제 18번. 65페이지 주제 18번. 자, 문서 발신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자, 발신 명의. 발신 명의 지겹다. 기관장 명의는 뭘로 하죠? 기관장. 합의제 기간은 그 합의제 기간. 그쵸? 네? 새로운 게 아니죠? 그죠? 자, 보조기간. 그 보조기간의 명의로 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죠? 내부 발신 문서, 내부 결제 문서는 외부 발신을 안 하죠? 외부 발신을 안 하니까 뭐야? 발신 명의가 없죠. 자,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부 결제 문서는 뭐냐면 그 부서에서 지들끼리 삼겹살 17만 5천 원어치 회식을 했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과장님 결제해 주세요라고. 그게 내부 결제 문서야. 그거 남들한테 우리 삼겹살 먹은 거 17만 5천 원짜리 삼겹살 먹은 거 남한테 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발신 명의 필요가 없지. 왜? 발신 안 하니까. 그렇죠? 자, 발신 명의는 기관장, 그렇죠? 합의제 기간은 그 합의제 기간, 보조 기간, 보좌 기간, 걔네 보조 기간, 보조 기간. 그 명의로 국세청 조사국에서 징세과로 보냈다. 그러면 조사국장. 그렇죠? 내부 결제 문서 발신 명의 없으니까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발신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다 괜찮습니다. 네. 그 얘기야. 결국에는 명의가 없다는 거는 발신하지 않는다. 헷갈리면 그렇게 써도 다 득점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발신 원칙. 그럼 여기는 이게 3개 잡아줘야겠네. 기관장은 행정기관장 기관장, 장은 장, 합의제 기관은 합의제 기관, 보좌는 보좌. 힘들다, 보좌. 그리고 내부 결제 문서 발신 명의 없어. 이렇게 잡아두면 되지. 자, 이제 명원제 씨. 원칙이 뭐죠? 발신하는 방식 원칙이죠. 발신할 때, 자, 우리 이걸로 했었죠. 경찰청, 소방방재청, 니네 화재 현장에 좀 빨리 오라고. 경찰이 더 빨리 온다고. 그래서 문서를 보냈어. 그 문서 처리하는 기관이 누구예요? 소방방재청이죠? 끝났지. 문서를 처리해야 되는 기관에 직접 발신을 한다 그랬죠? 다야. 근데 여기서 다만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개통을 거쳐 개통에 따라 발신한다 그랬죠? 왜? 경찰청에서 주무관이 딱 보냈는데 갑자기 팀장님, 과장님이 야 스톱. 야, 니네가 소방방재청에 보내는 이 문서에는 우리 경찰의 화재 전담 인력, 조사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 다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걸 임마 한 번에 보내면 어떡해? 물론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이런 건 어떻게? 위에 분들,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청장님한테 보여줘. 왜? 이런 거 보내도 되냐고. 제가 혼났다 그랬죠? 처음에. 최주임, 이런 건 과장님 보여주고 보내야 될 거냐? 왜 직접 보내? 이래요. 이게 개통에 따라 보내라는 거지.
또 하나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뭐, 야, 이런 걸 뭐 굳이 보여줘. 네가 알아서 보내. 예,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아, 문서 처리해야 될 기관에다가 직접 보내는데, 발신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분들 보여주고 개통에 거쳐서 개통에 따라, 표시는 뭐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개통에 따라네요. 그러니까 개통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가 관악경찰서. 이 정도면 초시분들 따라올 수 있죠? 그죠? 네. 다 챙겨가려고. 버리지 않고 다 가려고. 자, 관악경찰서에서 여기 어디죠? 상부기관이 어디죠? 서울지방경찰청. 또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찰청이죠. 더 상위기관은 뭐죠? 행정안전부 장관님이시죠? 경찰청. 자, 관악경찰서에서 경찰청에 할 말이 있대. 그럼 문서 발신할 때 직접 보낼 수 있어.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조문의 표현은 뭐죠?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 진짜 말을 왜 저렇게 해야지? 자,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 얘예요. 그렇죠? 그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지도감독기관이에요. 그 외라는 표시가 지도감독기관. 얘야. 이렇게 이해 안 해도 돼. 근데 상급기관 외의 3급기관에 문서를 발신할 때는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뭐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한다? 바로 위 상급기관을 경유해서 거쳐서 보낸다고. 그쵸? 뭘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그쵸? 해볼까요?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에다가 문서를 보낼 때는 필요하다면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서 경유해서 보낸다는 뜻이죠. 그럼 똑같은 거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에다가 문서를 발신할 때는 직접 발신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경유해서 거쳐서 발신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그림을. 근데 시험장 가서 문서에 발신 쓰는데 이게 입에 안 붙여? 그럼 버려요. 왜? 쓸 거 되게 많아. 쓸 게 많은데 집에 가서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이해하면 쉬운데 좀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끙끙대지 말고 다른 거 골라 잡아서 쓸 생각을 하면 되죠. 다른 거 골라 잡으면 되지. 재발신, 얘는 써야지. 재발신이 뭐죠? 빠꾸죠? 다시 발신하라. 근데 다시 발신하라 그러면 픽! 왜 재발신하라고? 누구? 처리과장, 처리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재발신하는 겁니다. 문서 아셨죠? 승인을 받아서. 그렇죠? 그럼 재발신한 사유 쉽잖아. 이런 거 잡아. 쉬운 거 잡고 들어가세요. 재발신 사유는 뭐죠? 아까 명원재였죠? 재발신 사유 나와줬으면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요지경 잘못. 그렇죠? 요지경 잘못 지정했어요. 요지경 잘못했어요. 요청은 뭐죠? 그 발신하는 기관에서. 그렇죠? 그 해당 상대 기관에서 야 다시 보내라고 요청, 빠꾸 요청. 지시는 뭐죠? 결재권자. 그러니까 상급자죠. 상급자 지시대로. 경은 명칭이 변경됐죠. 왜? 노량진 경찰서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동작 경찰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명칭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시 빠꾸시켜야 되지. 잘못 지정 뭐지? 관악구청에 보내야 되는데 동작구청에 보내야 되는데 마우스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다고. 그래서 관악구청 눌렀어. 뭐죠? 수신자가 누락되고, 그렇죠? 잘못 지정한 거죠. 예? 요지경 잘못했어요. 요지경 잘못 지정했어요. 그렇죠? 보시죠. 결재권자나 그 문서 생산한 과장, 그러니까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재발신하고
명칭 변경됐어요. 그렇죠? 노량진 경찰서에서 동작 경찰서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바꾸시켜야지. 그리고 수신자 잘못 지정했죠? 마우스 미끄러져 갖고. 그리고 그 관련 기관이 야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으니까. 그렇죠? 자, 발신 방법 쉬워요. 얘도 골라 잡아 쓰면 되지. 이것도 완전 축약해서 들어가야지. 이거 길게 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문서는 뭐죠? 업무관리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으로 발신하고 그 발신 또는 수신 기록을 전자적 기록 관리합니다. 쉽죠? 그쵸? 쉽죠? 상식적으로, 그죠? 모든 발신 수신 기록은 뭐라 했죠? 초단위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닌 자, 누구? 민원인, 국민한테 보내.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했었죠? 공무원에게 부여된 전자우편 주소.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공무원에게 보낸 이메일이라고 좀 하지 말고 전자우편 주소라고 하세요. 좀 그래. 자, 이메일도 상관없어. 근데 전자우편 주소. 그렇죠? 또는 홈페이지 게시로 보냅니다. 그렇죠? 길게 쓰지 마. 핵심만 추려 쓰면 되겠죠. 이거 길게 쓸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핵심 키워드 뭐? 정보통신망, 그리고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 아닌 자한테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주소. 누구? 공무원이 부여한. 공무원한테 부여한다는 건 뭐야? 다른 말 안 써도 되지. 그 말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이메일 주소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지 발신 원칙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꼭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 외에 이거 어려우신 분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나 이거 도저히 내 머리로 안 돼. 그럼 재발신 발신 방법 너무 쉽잖아. 그쵸? 얘를 붙잡고 해도 분량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방어적으로 가셔야죠. 자, 특수한 조치죠. 특수한 조치. 자, 비밀이야. 안유경의 비밀. 이거 안 할래. 그냥 좀 촌스러워. 창피해. 안유경 안보 뭐 질서 유지 경제 이익 등 비밀 사항과 어떻게 한다? 보안 조치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내용의 문서를 결제할 때는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다 필요 없어. 뭐 비밀,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경제 안유경, 비밀이야 안유경 등은 문서 발신 시 또는 뭐라 한다? 보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야. 뭘 질질 끄냐고요. 알죠? 이게 실전입니다. 그렇죠? 네. 자, 비밀이거나 안전보장, 안보, 질서 유지, 경제. 이거 해주자 그냥. 비밀, 뭐 안유경. 비밀의 안유경의 이익은 보완해야 돼. 보완 조치. 이거 옛날에 이거 되게 심도 있게 했는데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자, 비밀 사항이거나, 그죠? 당연히 시크릿, 그리고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그리고 뭐죠? 경제 안정, 그 밖에, 안 해도 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된다. 됐죠? 그쵸? 발신할 때 보완 조치, 그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문서의 게시. 시행에서 나온 애들이죠. 그죠? 전자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얘는 뭐죠? 옆에 가로로 제가 써놨죠. 문서에 발신한 거 똑같은 거라 했죠? 동일한 효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시행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이대로. 얘네가 뭐야? 아까 했던 또 단무지 자업공통일. 걔네들이지. 단무지 자업공통일. 단순한 업무 관련 지시, 자료 요구, 업무 연락, 공통일, 공지, 통보, 일일 명령. 단무지, 자업, 공통. 또 나왔네. 봐, 단무지, 자업, 공통일 요것만 외워도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이걸로 세 군데서 돌려막을 수 있잖아. 요런 거 가져가요. 요런 거. 쉽잖아. 쉽잖아. 그죠? 자, 문서 등의 보안 유지. 이건 그냥 상식으로 가자. 상식. 컴퓨터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보안 조치 취해야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발신할 문서가 위조, 변조,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지워서도 돼요. 조문이 아니거든.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한다. 그리고 비밀번호 자주 바꿔준다. 이걸로 눌렀으면 비볐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 문서의 발신은 일단 20점 나와도 이걸로 분량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어떻게 해요? 문서의 시형에서 좀 땡겨와. 좀 땡겨와. 그리고 또 뭐 발라줘?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아시죠? 그거 발라.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그거라도 발라.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야. 왜? 요약서, 이 내용이 요약서지만 20점짜리 분량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요약서 잘 봐도 75점, 80점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주제를 잘못 만나면 50점 중후반, 60점 초반까지는 가. 그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분량이 나오는 걸 알고 있더라도 내가 시험장 가서 갑자기 블랙아웃이 와서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어떡하냐고. 일단 문서 나오면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발라줘. 그냥 발라줘. 발라줘. 그리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공문서 정의 써줘. 그것도 안 되면 문서의 필요성과 기능도 써주고, 또 안 되면 뭐죠? 시행해서 땡겨오고. 그렇게 해서 섞는 거야. 그죠? 이거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짜예요. 자, 이제 발신했네요. 발신. 그쵸? 빠르게 문서의 발신 등의 발신. 이제 다시 한번 목차를 잡고. 그쵸? 자, 한번 빠르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명의, 행정기관장 명의, 합의제기관 명의, 보조보좌기관은 보조보좌기관의 명의, 내부결제문서 발신 명의 표시 없어. 그죠? 끝. 원칙 어떻게 한다? 1번이 뭐나 아니라 직접 처리해야 될 기관에 발신하면 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그림 요거 그려놓고, 하급기관이 바로 이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의 문서를 발신할 때 필요하다면 바로 이 상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하고,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의 외 상급기관, 하급기관 이외의 하급기관의 문서를 발신할 때 필요하다면 그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경유해서 거쳐서 발신한다. 그죠? 어려우면 하지 마. 자, 재발신, 승인 처리과장, 처리주무부사장 승인 받고 하는 거예요. 재발신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사유가 뭐야? 잘못 지정했어. 미안해. 그 관련 기관에서 다시 보내 임마. 요청. 지시 윗사람이 다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 잘못 마우스 미끄러졌다 했죠. 잘못 지정. 그렇죠? 자, 방법, 발신 방법 뭐라 그랬어? 그냥 상식적으로 정보통신망. 그게 뭐야? 우리가 맨날 말하는 업무관리 시스템. 그걸 보내죠. 근데 전자적으로 다 기록 관리하겠죠?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닌 자한테 발신할 때는 뭐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에게 부여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홈페이지. 그럼 뭐야?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지. 접수할 때도 행정기관이 아닌 자한테 접수받을 때도 똑같이 홈페이지, 이메일이겠죠? 그렇죠? 잡았어, 방법. 문서의 게시, 단무지, 자업공통일, 얘 뭐야? 문서의 게시는 뭐죠? 게시. 홈페이지 게시, 전자게시판 게시. 그죠? 이게 뭐야? 발신. 그 얘기 뭐야? 시행했다고. 똑같은 거야. 세 군데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단순 업무 관련 지시, 업무 절차, 단순 업무 지시, 자료 요구, 업무 연락, 공지사항, 통보, 일일 명령, 얘네들은 뭐다? 똑같은 거죠.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게 발신이야. 그게 발신이라고. 그러니까 시행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아니면 발신과 동일하다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자, 보안. 너무 쉽다. 보안 어떻게 하라고? 비밀번호 위조, 변조, 훼손 안 되도록 보안 조치 강화하고, 비밀번호 설정했으면 수시로 변경해 준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뭘 외우고 있어. 그죠? 빨리 이렇게 제가 말하는 요 복습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집에 가서 조문 들이대 있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것부터 일단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야.
던져놓고 그 핵심 키워드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때 조문을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머릿속으로 뽑아내는 현출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저한테 선생님 지금 안 헤어져라고 메일 보내시는 분들 있죠. 수험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수험 상담할 때 공통점 뭐다?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읽는 건 뭐다? 입력이라니까. 암기는 입력했으면 빨리빨리 현출하고 뽑아줘야 되는 게 교차로 가야 되는데 입력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느낌은 외운 것 같아. 3일 뒤 까먹었대. 까먹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면서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이 시험은 3주 동안 이거는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죠? 3주 동안 그죠? IQ 100이 안 되는 분을 임상실험한 결과요. 이 사무고를는요 3주 동안 매일 40분씩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네 파트로 10분씩 해서 했는데 무려 과락을 넘깁니다. 이건 임상실험 끝났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대상이 한국인도 아니었어요. 아셨죠? 그 얘기는 뭐냐? 사무관리는 접근만 제대로 하면 과락 넘기기 제일 빠른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8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한다? 아무도 안 버리고 가기 때문에 거의 기본 수준으로 챙겨갈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6월, 7월 모의고사 때는 압축 정리를 좀 빠르게 했거든요. 이탈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죠.